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싱크 퓨처스 무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세 가지 사고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동영상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EBS에서 셜록 홈즈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보여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을 어느 날 보도록 명탐정 셜록 홈즈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셜록 홈즈는 그 여인을 보자마자 말합니다. 당신은 다자수지요? 점쟁이처럼 척 한 번 바라만 보고도 직업을 정확히 맞춘 것이죠. 도대체 셜록 홈즈는 이러한 추리를 어떻게 해내는 것일까요? 셜록 홈즈의 놀라운 추리는 상당히 단순한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논리 구조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는 타자를 많이 치면 소매가 반들반들해진다는 규칙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여자의 소매가 반들반들해졌다는 결과를 관찰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칙과 결과로부터 홈즈는 그 여자는 타자를 많이 쳤다라는 사례를 추측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일정한 규칙과 관찰된 사실을 통해 특정한 사례를 추론해내는 것을 가설적 추론법 또는 간단히 줄여서 가추법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기호학자 찰스 퍼스는 가추법이 연역법, 귀납법과 함께 세 가지 기본적인 논증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바로 연역법이죠. 연역법은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납법은 어떨까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죽었다. 아무개도 사람이다. 그런데 그도 죽었다. 등등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 일반적인 자연 법칙에 도달하려는 것이 귀납법입니다. 따라서 귀납법은 어느 정도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는 많지 않은 거죠. 그럼 이제 가추법을 들여다보시죠. 가추법은 결론이 얼마나 확실하냐만 놓고 보자면 가장 불확실한 논증 방법입니다. 셜록 홈즈가 아무리 그 여자의 소매가 반들반들해졌다는 결과를 관찰하였다 하더라도 그 여자는 타자수다라는 결론에 100% 확실히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괜히 소매를 어디에다 이렇게 문지르는 이상한 버릇을 가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추법은 불안한 논리 구조이지만 그것의 장점은 바로 생산성에 있습니다. 퍼스가 말했죠. 가추법은 인간만의 본능적인 논리 능력입니다. 컴퓨터가 도저히 인간의 사유를 흉내낼 수 없는 것도 바로 가추법적 사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역이나 귀납은 웬만한 컴퓨터도 수행해낼 수 있겠지만 가추를 수행할 만한 인공지능 컴퓨터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역이나 귀납법적인 틀에 박힌 논리적 사유에서 벗어나 가추법을 통해 마음껏 추론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로 셜록 홈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셜록 홈즈의 사고법에서 그 인간이 하는 이 세 가지 사고법이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영상에서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역사고와 기납사고 그리고 가추사고 이 세 가지가 인간이 하는 세 가지 사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방금 내용을 정리하면 연역적 사고는 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로운 지식은 없는 사고다. 뭐 결국은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자연의 어떤 사실 그리고 어제 뭐 이렇게 우리가 과학에서 이렇게 뭐 밝혀진 어떤 새로운 이론, 뭔가 이게 검증된 사실들이죠. 그래서 이 지식은 대부분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바로 그런 지식들입니다. 결국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역적 사고 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납적 사고. 기납적 사고는 관찰을 통해서 어떤 일반 법칙 그리고 새로운 어떤 패턴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기도 물론 이게 그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패턴을 찾아가는 거는 중요한 거지만 그 역시도 결국은 상상력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기존에 있는 걸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그 관찰 속에서 어떤 패턴과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지 상상력은 그 안에는 포함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연역적 사고든 기납적 사고든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는 뭐 솔직히 그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그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추 사고, 가설 추론 사고에서 어떤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생산된다. 그리고 이런 가추 사고는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상상력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결국은 우리가 그 기존에 우리가 있는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이런 걸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기존의 걸 알고 있어야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일단 새로운 관찰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떤 패턴을 내가 인지를 함으로써 기존에는 이랬는데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내가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는 이런 것들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가설을 내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설이라는 거는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지식과 새로운 변화를 어떤 변화를 내가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가설은 사람마다 다 다를 테고요. 조직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가설을 얼마나 내가 많이 추론해낼 수 있느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양한 새로운 지식의 생산, 어떤 상상의 기반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도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 이러한 가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추론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상상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런 기존에 있는 지식도 내가 최대한 많이 알고 있어야 많이 알고 있어야 어떤 새로운 변화를 내가 갖다 붙여서 융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과학기술의 시대에 과학기술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려면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과학의 법칙이나 어떤 이론들, 뭐 기존의 지식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결국 그 베이스죠. 내가 이 베이스를 기반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을 거기다 접목시킴으로써 이런 이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최근의 변화를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이렇게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들, 그런 어떤 가설들을 내가 많이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이과적인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과학에 대한 어떤 법칙이나 뭐 이런 뭐 엔지니어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은 저는 잘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새로운 관찰을 통해서 최근의 패턴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어떤 트렌드는 내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트렌드를 접목시켜서 내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이 없다는 거죠. 그 과학적 기반, 과학 기술에 대한 기반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는 가추 사고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걸 내가 현실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디어가 많아도 실제로 앱을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과학적인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과 문과적인 융합적 사고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배양한 아이들이 결국은 새로운 변화를 접목시킴으로써 뭔가 다양한 상상 그리고 창조 경제, 창조적인 어떤 지식을 생산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교육이나 학습도 내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사고가 아니라 결국은 이과 문과 다 통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학 기술의 시대에 과학적인 지식, 과학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법칙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 교육이 되어야만 나중에 뭔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하는 이 세 가지 사고법, 연역사고, 기납사고, 가추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트렌드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결국은 이 인간이 가진 이 세 가지 사고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셜록 홈즈를 통해서 본 인간의 세 가지 사고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퓨처 에이전트 양성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